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겉보기엔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답니다. 저는 오늘 저와 남편의 험난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시느라 항상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셨고 햇빛 때문에 얼굴은 늘 까맣게 타 계셨어요. 저희 엄마는 가끔씩 농담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경아, 넌 나중에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내가 농사꾼 만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고생한다. 고생해. 내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이것 좀 봐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기미도 가득하고 누가 보면 60대로 본다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아빠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60대는 무슨 60대야? 이렇게 예쁜 60대 봤어? 당신 나랑 결혼해서 우리 예쁜 수경이랑 수찬이도 낳고 얼마나 좋아.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해야 돼. 알았어? 참나, 난 다시 태어나면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내가 또 고생할 일 있어? 저희 엄만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아빠랑 정말 인고 부부셨어요. 늘 아빠를 걱정하고 챙기시는 분이었죠.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저녁 8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동네를 뒤지고 다녔는데 세상에 아빠가 식당에서 술을 먹고 그 앞에 평상에서 자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엄만 아빠의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양반아, 술 먹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누워서 자다가 얼어 죽을 일 있어? 정신 차리고 집에 가게 빨리 일어나. 그러자 아빠는 쭈뼛쭈뼛 일어나시더니 저랑 엄마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느릿느릿한 아빠를 보고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아, 진짜? 안주로 거북이를 잡아먹었나? 왜 이렇게 느려? 감기 걸리니까 빨리빨리 뛰어와. 당신 감기 걸리면 또 나만 고생이잖아. 으이구, 나 감기 걸릴까봐 걱정해주는 것 좀 봐. 당신 걱정 안 하게 내가 집에 가자마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잘게. 그럼 됐지? 되긴 뭘 돼. 술이나 작작 마셔. 오늘처럼 추운 데서 자빠져 자지 말고. 저희 엄만 말씀이 조금 거칠었지만 아빠가 그걸 또 다 받아주는 성격이라서 죽이 정말 잘 맞았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저는 약사가 되고 싶어서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던 중 20대 초중반에 운명적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제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셋이서 밥 먹기로 한 자리에 남자친구의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그때 만나는 남자도 없었지만 연애는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넷이서 수다를 떨며 밥을 먹었죠. 도연 오빤 전기 쪽 일을 하신다고요? 우와,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긴 한데 안전수칙 잘 지키면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라 저는 제 직업에 만족해요.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전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할 줄 아시고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 갑자기 식당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그 딸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도연 오빠가 잽싸게 할머니한테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기요, 따님분. 얼른 119에 신고해 주세요. 제가 구급차 올 때까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얼른 신고하시라고요. 도연 오빤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할머니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더군요.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오기 직전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할머니의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할머니한테 안기더군요. 엄마, 괜찮은 거야? 이제 정신이 들어? 나 엄마 때문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그러더니 딸이 도연 오빠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쪽 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엄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던 식당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더군요. 저는 순간 무슨 영웅을 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망설임 없이 사람을 구하는 그 모습에 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후 친구를 졸라서 도연 오빠를 몇 번 더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새 도연 오빠는 제 남자친구가 되었죠. 그 후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약사 면허를 따 약국에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첫인상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요. 한 번은 제가 몸살기가 있는 상태로 출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일하는 약국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오빠, 여긴 어쩐 일이야? 아니, 너 오늘 몸이 안 좋다길래 괜찮은가 보러 왔지. 밥은 먹었어? 약은? 몸살 약은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내가 약사인데 약은 내가 알아서 잘 먹지. 큰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그거 걱정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으이그, 여기 올 시간 있으면 집에서 좀 쉬지 그랬어.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왜 내 걱정만 하고 그래. 남자친구는 밥 먹을 때도 항상 제 위주였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엄청 좋아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러 갔었어요. 남자친구도 잘 먹길래 당연히 저랑 식성이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또 저랑 매운 떡볶이를 먹다가 배를 부여잡고 인상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디 안 좋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사실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 그런데 너랑 같이 자주 먹다가 이번에 위험에 걸리는 바람에 속이 좀 쓰리네. 뭐라고? 오빠 매운 음식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난 오빠도 좋아하는 줄 알고 맨날 매운 것만 먹으러 가자고 한 건데 잘 못 먹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괜히 나 때문에 속 버린 거 아니야? 괜찮아. 네가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확 풀린다면서 밝게 웃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여태까지 같이 먹은 거야. 내가 그래도 아직 튼튼한데 속 좀 쓰리면 어때? 너 웃는 거 보는 게 훨씬 좋은데 뭘. 하여튼 진짜 못 말려. 배 아픈데 이거 그만 먹고 나가자. 속이 아프면 죽을 먹어야지 떡볶이를 먹고 있으면 어떡해. 남자친구가 저한테 하도 잘해주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잘 안 신던 하이힐을 신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같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제가 발을 헛디뎌서 휘청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계단에 굴러 떨어지던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확 잡아당겨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 대신 남자친구가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모서리에 허리를 그만 부딪히고 말았죠. 오빠,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니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손으로 허리를 부여잡으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더군요. 아,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나저나 수경이 넌 다친 데 없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은 무슨 다행이야. 오빠 지금 당장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남자친구는 저 때문에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매번 저만 생각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연애를 한 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친구의 직업을 듣고선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전기 쪽 일하는 사람이라고? 안 돼.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엄마, 직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평범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연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 반대하지만 말고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요. 네? 안 된대도 그러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변변치 못한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너 약사 만든 줄 알아?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아빠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휴, 네 엄마 말이 맞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땐 서로 비슷한 조건끼리 해야 되는 거야. 연애는 누구랑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결혼은 잘 따져가면서 해야지. 연애를 5년이나 했다니 그만하면 됐다. 되긴 뭘 돼요. 오빠랑 5년이나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라고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저 오빠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정기하는 사람은 거의 노가다꾼이나 마찬가지야. 너 밖에 나가서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능력 있는 약사가 노가다꾼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다 말릴 거다. 너 정도면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결혼정보회사만 가더라도 능력 있는 전문직 남자들 충분히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가다꾼이냔 말이야. 아빠, 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데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서 조용히 있던 저희 남동생이 은근슬쩍 제 편을 들더군요. 엄마, 아빠, 그냥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요. 누나가 그 형이랑 헤어지고 조건 맞춰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어요? 아, 시끄러워. 넌 네 누나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 지금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싫다고요. 저 무조건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말리지 마세요. 저는 도저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시작했어요. 불효라는 건 알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 오빠 직업 하나만 보고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직업이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도현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상 나만 바라봐주고 매 순간 남들을 위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요. 착한 게 밥 먹여주니?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이제 포기해. 포기 못한다면요? 난 엄마 아빠가 허락해 줄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딸 살리고 싶으면 이 결혼 허락해줘요. 허락해 달라고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제가 며칠 동안 단식투쟁을 하자 결국 저희 부모님이 얼굴이라도 보게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 솔직히 자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실이야. 자네도 우리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우리 수경이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우리 수경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자네가 참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네. 이제 우리가 자네를 우리 사이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우리 수경이랑 잘 지내보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부족하지 않은 남편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절대로 수경이 눈에 눈물 흘리는 일 없게 만들게요. 그렇게 저는 정말 어렵게 저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골에 계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선 텃밭에서 상추를 따와 직접 구운 고기에 쌈까지 싸서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오래 만났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 동생들 챙기고 오빠 노릇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정말 놓여요. 앞으로 우리 가족 되는 건데 서로서로 잘 지내봐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결혼 허락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와 전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견례를 정확히 5일 앞둔 그날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7월 3일. 아직까지도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할 때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너무 떨려. 이제 상견례만 끝나면 우리 결혼식 올리는 거잖아. 이제 우리 진짜로 결혼하는 거야? 그럼 진짜 결혼하는 거지. 이제 나는 네 남편이 되는 거고 너는 내 아내가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돼. 내가 드디어 오빠랑 결혼을 하다니. 난 누가 뭐래도 오빠만 있으면 돼. 오빠처럼 듬직한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알았지? 알았어. 그럼 오빠, 오늘도 밥 잘 챙겨 먹고 이따가 점심에 연락해. 알았지? 오늘도 화이팅!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받질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어요. 평소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늦은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대신 전화를 받더군요. 수경 씨, 저 광재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 같이 뵀었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오빠 전화를 광재 씨가 받아요? 아, 그게 수경 씨, 충격받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도연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왔어요. 크게 다쳤으니까 얼른 병원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자친구님이 수술을 받고 나와 누워있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두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붕대만 칭칭 감겨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광재 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광재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빨리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그게 사실 아까 낮에 전기 가설 작업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도연이가 끝까지 이것만 하고 간다고 하다가 방심한 끝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고압선에 감전이 되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 말이 두 팔을 자르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남자친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어느새 의식을 차린 남자친구도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군요. 소식을 듣고 올라오신 예비 시부모님도 거의 혼절하기 직전이었죠. 아이고, 도연아. 팔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래 얼마나 아팠니. 불쌍한 내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야.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만 했어요. 제가 직접 음식도 먹여주려고 했지만 먹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오빠, 제발 이것 좀 먹어봐. 먹어야 회복이 더 빨리 될 거 아니야. 입맛 없어도 딱 한 술만 넘겨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됐어. 나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어차피 두 팔이 다 없는 상태인데 더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건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단 말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오빠 옆에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좌절만 하지 말고 날 생각해서라도 힘을 좀 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삶의 의욕을 잃은 듯 밥도 잘 안 먹고 매일매일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경아, 우리 헤어지자. 나 이 꼴로 더 이상 네 옆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있고 너한테만을 좋은 남자 만나.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헤어지자니. 나 오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한텐 오빠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그래. 너도 지금 내 꼴을 보고 있으면 알 거 아니야. 넌 똑똑하고 유능한 약사인데 팔 두 쪽이나 없는 나 같은 남자랑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돼? 나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만 헤어지자. 싫어. 나 오빠랑 절대 못 헤어져. 난 오빠가 팔이 없든 다리가 없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신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남자친구가 팔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간신히 결혼을 허락했던 걸 번복하시고 다시 반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수경이 너 이번엔 엄마 말 들어. 이번엔 네가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해도 절대 안 넘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안 되니까 그런 줄 알라고. 엄마, 지난번엔 결혼해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데요? 네? 그건 네 남자친구가 팔이 멀쩡할 때 얘기지. 세상에 팔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없는데 내가 내 딸을 어떻게 그런 남자랑 결혼을 시키니? 너 진짜 엄마 마음 몰라서 그래? 그럼 제 마음은요? 저랑 오빠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 오빠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팔이 없으면 어때요? 어차피 제가 돈 벌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자 저희 엄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시더군요. 수경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주라. 내가 너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줄 아니? 네가 평생 고생할 거 뻔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도 네 마음이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언젠가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잃어버린 두 팔은 다시 자라나는 게 아니지 않니?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너 정말 저런 남자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어? 같이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오빠 말고도 팔이 없는 사람, 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된다는 건데요? 왜 나만 안 되냐고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빠도 크게 화를 내면서 이러시더군요. 박수경, 너 그만 고집 부리지 못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억지를 쓸 거야? 우리가 너 괴롭히려고 이러는 줄 아니?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 몰라? 안다고요. 알긴 하지만 제 마음이 그게 아닌데 어떡해요. 수찬아, 너 누나 마음 알지? 넌 처음부터 내가 도현 오빠랑 결혼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누나랑 같이 엄마 아빠 좀 설득해주라. 어? 제발 수찬아.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남동생을 바라봤지만 남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며 제 얼굴을 외면하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기분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제가 몇 번이나 부모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 맨날 울기만 하셨고 아빠는 술만 드셨습니다. 저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였어요. 솔직히 저도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선 반대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앞날이 보장되지도 않고 평생 고생길이 뻔한데 어느 부모가 그런 결혼을 시키겠어요? 하지만 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장문의 편지를 쓰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이랬습니다. 엄마, 아빠, 끝까지 속 썩여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도현 오빠 포기 못하겠어요. 비록 두 팔이 없긴 해도 저한텐 도현 오빠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 만날 텐데 이번 생에 꼭 제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용서해 주세요. 효도는 못할 망정 속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을 구해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한테 늘 미안해했어요. 여보, 괜히 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멀어지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난 당신이 날 버리고 편하게 살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당신 발목을 잡았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발목을 잡기 누가 잡았다고 그래. 난 당신이 두 팔이 없든 두 다리가 없든 아무 상관없었어.
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던 거지. 팔다리가 멀쩡해서 좋아했던 게 아니었다고. 그리고 당신 나 약사인 거 몰라? 나 돈도 잘 벌고 약에 대한 지식도 많으니까 당신 보살피면서 항상 옆에서 지켜줄 거야. 당신이 예전처럼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고마워. 잘난 것도 하나 없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만난 게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 나야말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 이렇게 받아주고 같이 살아주는 거 내가 정말 평생 보답하면서 살 거야. 그 후 저는 남편과 오순도순 잘 지냈습니다. 갑자기 두 팔을 잃어버린 남편은 일상생활도 불편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고 옷 갈아입는 것도 도와줘야 했죠. 여보,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끓인 소고기 묵국인데 어때? 간이 좀 맞는 것 같아? 이야, 당신 원래 이렇게 음식을 잘했어? 생긴 건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진짜 깔끔하니 맛있네. 그래?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음식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 자, 내가 한 입 더 떠줄 테니까 또 먹어봐. 반찬은 뭐 집어줄까? 김치? 아니면 콩나물 무침? 아이 참, 나 때문에 당신이 괜히 고생이네. 나 혼자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정말 미안해. 또 그런다. 내가 그 미안하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먹여주는 게 뭔 고생이라고 그래. 괜히 밥 먹는데 우울한 얘기하지 말고 한 입이라도 더 먹을 생각해. 자, 물 줄 테니까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알았지? 한 번은 저희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들이 저희가 사는 신혼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반찬이랑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선 저를 보자마자 한 번씩 안아주시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오빠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새언니가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새언니, 뭐 필요한 건 없어요? 제가 뭐든지 다 사다 드릴게요. 에이, 아가씨, 저 돈 많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알아서 사다 쓰면 되죠. 그나저나 식사 안 하셨죠? 제가 밥 차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저희 시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세아가 정말 고맙다. 우리 부족한 아들을 받아준 너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아휴,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 집들이 오셔서 다들 이러실 거예요? 좋은 날에 웃으면서 보내야지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요.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좋아서 같이 산다는데 저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그날 시댁 식구들이 제 손을 붙잡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눈물을 꾹 참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느라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괜히 저까지 울어서 분위기 흐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내며 저희 부모님한테 문자만 딱 한 통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지금 저희가 사는 집 주소예요. 저 오빠랑 혼인신고도 했고 이젠 누가 뭐래도 부부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와주세요.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끝까지 마음을 안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극구 반대하시던 걸 제 고집으로 밀어붙인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집을 나온 지 2달 만에 결국 저희 남편을 인정하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수경아, 우리 들어가도 되냐? 아빠, 그럼요. 당연히 들어오셔도 되죠. 얼른 들어오세요. 저희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남편의 양 어깨를 묵묵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더군요. 자네,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내 딸이 자네랑 결혼하는 걸 반대한 건 우리의 욕심이었어. 우리가 자네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아 그동안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는가. 자네도 사돈의 소중한 아들인데 우리가 너무 밀어내려고만 해서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우린 자네가 이렇게 된 이 상황을 인정하기가 싫었어. 자네가 싫어서 그랬던 게 절대 아니야. 압니다. 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희 결혼 반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부모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수경이랑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못난 제 모습 수경이한테 보이는 것도 싫었고 수경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요, 항상 듬직하게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멋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제 모습이 멋있는 남편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 수경이가 이런 힘든 상황도 극복할 정도로 자네 좋아하는 걸 보니 자넨 그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이 많네. 그런데 우리가 수경이를 좋은 조건의 남자랑 결혼시키고 싶다는 욕심에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젠 그러고 싶지가 않네. 우리 수경이가 좋다는데 더 따질 게 뭐가 있나. 그러자 이번엔 저희 엄마까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강서방, 내가 자네랑 우리 수경이 결혼 반대한 거 사과하겠네. 사실 내가 농사꾼인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평생 농사 지으면서 사느라 고생 많이 했었어. 그래서 우리 수경이만큼은 직업도 좋고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서 고생 안 하게 만들고 싶었다네. 그런데 수경이가 이렇게 집까지 나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지 뭔가. 내가 비록 가난한 농사꾼이랑 결혼했지만 예쁜 자식도 둘이나 낳고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해 봤으면서도 수경인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내 멋대로 판단을 한 거야. 자네도 충분히 수경이랑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와이프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 어머님이랑 아버님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집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전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절 인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걸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할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한테 정말 큰 상처를 주었어. 자넨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 사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게. 우리 수경이랑 못 올린 결혼식도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게.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결혼식은 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를 와락 끌어안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끝까지 속만 썩이고 못할 짓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저희 결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절대로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고 이 사람이랑 잘 살게요. 그래, 너 우리가 허락해 줬으니까 강서방이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둘이 싸웠다고 하면 엄마가 바로 쫓아와서 홍군형을 내줄 거야. 알았어? 당연하죠. 절대 싸울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날 저희 집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못 받을 줄 알았던 부모님의 허락을 드디어 받게 된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그 이후 저희 부부는 못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중에선 양팔이 없는 저희 남편을 보고 놀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식 전에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더군요. 오늘 결혼하는 신랑이 양팔이 없대. 세상에, 신부가 약사인데 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아유, 팔이 한쪽도 아니고 두 쪽이나 없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반면 진심으로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를 남편과 처음 만나게 해준 그 친구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수경아, 난 네가 도현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어. 둘이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 잘 어울렸었다니까. 고마워.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난 평생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사람들의 축복과 의아함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결혼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양가 식구들과 모두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과 친정 부모님의 의견으로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약국을 차리게 되었죠. 저희 아빠는 남편한테 정말 좋은 선물도 하나 주셨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양팔을 대신해줄 의수였어요. 자네, 다시 팔이 생긴 기분이 어떤가? 이제 좀 생활하는데 덜 불편하겠지? 아직은 적응이 안 돼서 어색하긴 한데 너무 좋아요. 전엔 옷을 입어도 이상했는데 이제는 긴팔옷 입으면 감쪽 같잖아요.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의수 착용하고 잘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전에 TV에서 보니까 의수 착용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있던데 자네도 지금은 어색하지만 적응하다 보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선물해 주신 이 팔 소중하게 잘 쓸게요. 저 이제 팔도 생겼으니까 아버님 농사 짓는 것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아이고, 뭘 또 도와준다고 그래? 그냥 우리 수경이랑 예쁘게 잘 사는 것만 보여줘도 좋은데 뭘. 저희 남편은 그 이후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주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결혼을 언제 반대했나 싶을 정도로 남편한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남동생도 저희 남편이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매영, 저 왔어요. 설마 오늘도 우리 아빠랑 농사일하고 있었어요? 아유, 아빠, 매영 고생 좀 시키지 말라니까. 아니야, 처남. 내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래. 나 팔 불편하다고 아버님 힘든 일을 하나도 안 시키셔. 내가 아무리 팔이 이래도 어머님 아버님까지 다 일하시는데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어휴, 하여간 매영은 착해도 너무 착하다니까요. 나 같으면 팔 핑계 대고 그냥 쉬겠다. 우리 누나가 이래서 매영이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때를 썼나 봐요. 우리 누나 원래 그렇게 고집 센 사람 아니었는데 매영이랑 결혼하겠다고 집까지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한 번은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사는 곳에 놀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주셔서 다 같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골 살아서 그런지 사돈의 동네가 남의 동네 같지 않고 아주 익숙하네요. 그렇죠? 원래 시골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 병 나는 거잖아요. 우리 딸이랑 사이도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잘 지내더라고요. 그럼요. 저희 아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시골에서 개구리 잡아먹고 저희 남편이 운전하는 경운기 타고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사돈 내외랑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네요. 그날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댁에서 1박 2일로 묵고 재밌게 놀다 가셨습니다. 양가 집안이 화목하게 잘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시골에 내려간 지도 어느새 2년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얼른 병원으로 좀 와봐. 아버님이 일하다가 쓰러지셨어. 저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아빤 기운만 조금 없으시고 멀쩡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니, 아까 아버님 혼자 농사를 하러 나가셨는데 어머님이 나보고 새찬 좀 갖다 주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새찬 가지고 밭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아버님이 비틀거리시다가 바닥에 쓰러지시는 거야. 그런데 아버님이 원래 당뇨가 있으시잖아. 딱 보니까 저혈당 쇼크가 오신 것 같길래 마침 새참에 가져가던 커피 믹스를 타서 아버님한테 먹여드렸어. 그리고 팔다리도 막 주무르고 했더니 그새 괜찮아지시더라고. 뭐라고?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런데 커피 믹스 먹일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아버님이 당뇨 있다고 하셨을 때부터 내가 걱정돼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었거든. 원래 이렇게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걸 먹어야 되는데 단 게 정 없으면 커피 믹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왜 커피 믹스에도 설탕이 들어있잖아. 그런데 내가 가져간 새참에 단맛 나는 게 그거밖에 없길래 일단 그거라도 먹여드렸지. 의사가 그러는데 잘못했으면
심장마비로 큰일 날 수도 있었대. 아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 괜찮아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난 괜찮아. 네 엄마가 빈속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랬나 보다. 강서방 아니었으면 저승사자랑 만날 뻔했는데 강서방이 날 구했지 뭐냐. 그런데 그때였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저희 엄마가 눈물바람으로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괜찮어? 그러게 당뇨도 있는 사람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어떡해. 내가 그러다가 쓰러진다고 저번부터 얘기했었지? 미안해.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어. 그래도 강서방 덕에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 그래요, 엄마. 이 사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하마터면 이제 아빠 얼굴 영영 못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강서방, 정말 고맙네. 나 아까 이 양반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말은 거칠게 해도 이 양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는 줄 알고 심장이 아주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그런데 자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뭘. 어머님이 그때 저보고 새찬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신 덕분이죠. 안 그랬으면 저도 아버님이 쓰러지시는 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만약에 자네 대신에 내가 나갔으면 난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자네니까 이렇게 살린 거지 나였으면 살리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 남편은 저희 집안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도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시긴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식인 저보다도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엄만 밥 먹을 때도 고기 반찬 같은 건 꼭 저희 남편한테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이러시더군요. 아, 이상하다. 왜 자꾸 맛있는 반찬이 우리 강서방한테만 가는 것 같지? 여보, 내 입도 입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고기볶음 좋아해. 아, 치사하게 왜 강서방한테만 주는 거야? 치사하게 뭐가 치사해? 당뇨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름 끼고 짭짤한 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내가 우리 사이 주려고 만든 거니까 당신은 눈독 들이지 말어. 참나, 아,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구만. 난 그냥 풀떼기만 먹으라 이거지? 그래, 지난번처럼 또 쓰러질 생각하지 말고 건강식단으로 먹어. 자, 강서방, 이 고기 자네 주려고 만든 거니까 많이 먹어. 자네 장인은 줄 생각하지 말고. 그러자 저희 남편이 머쓱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이, 그렇다고 어떻게 저 혼자 먹어요. 아버님도 딱 한 입만 드시게 해주세요. 저 이러다가 아버님한테 미움받으면 어머님이 그때 책임지실 거예요? 이 양반이 자네 미워하면 내가 가만 안 두지. 그럼 자네가 정 부탁하니까 내가 딱 한 점만 허락할게. 으이구, 당신은 사위 잘 얻은 줄 알아. 고기 한 점도 장인이랑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이가 어디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웃겨서 그만 깔깔 웃고 말았답니다. 저희 엄마는 사위 사랑이 얼마나 유별난지 초복 때도 삼계탕을 끓여서 닭다리를 저희 남편한테 다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사위 다 먹어. 내가 그래도 삼계탕 하나는 잘 끓이거든. 살이 야들야들하니 잘 익었으니까 꼭꼭 씹어서 한번 먹어봐. 그러자 이번에도 저희 아빠가 질투를 하시더군요. 아, 진짜? 아, 나도 닭다리 좀 하나 줘봐. 나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왜 내 그릇에 나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죽만 먹어, 죽만. 그 죽에도 닭에서 우러나온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야. 제일 맛있는 부인 우리 예쁜 사이 거니까 당신 안 먹어도 돼. 어이구, 내가 진짜 치사해서 못 살겠구만. 얘 수경아, 네 엄마 정말 너무하지 않냐? 예전엔 너랑 강서방이랑 결혼 못 시킨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이젠 강서방밖에 모르는 바보가 됐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사람 맞아? 참나, 아, 쓸데없이 그때 얘기를 왜 꺼내고 그래? 그땐
내가 우리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 반대를 했겠어? 오히려 얼씨구나 좋다 하고 춤까지 췄겠지. 강서방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보물. 당신 목숨도 살려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손주도 만들어줬잖아. 그러자 저희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참,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민망해서 닭다리 먹다가 체하겠어요.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보물을 보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채까지 할 일이냐고. 그날도 그렇게 다 같이 깔깔 웃으며 맛있는 식사를 했답니다. 저는 얼마 전 임신을 해서 지금 뱃속에 소중한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저랑 남편을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한때는 결혼 허락조차 받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젠 이렇게 화목해진 모습에 너무 행복해요. 저희 남편은 계속 저희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있어요. 이제는 의수를 사용하는 것도 익숙해져서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실 정도로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듬직한 남편이라는 건 역시 양팔이 없어도 가능한 거였어요. 요즘 전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처럼 항상 남편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남편의 두 팔이 되어 옆에서 지켜줄 거랍니다. 여러분, 저 정말 힘들게 결혼했지만 잘 살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처럼 몸이 좀 불편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안쓰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을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